이재명의 몰락부터 한번 살펴보죠. 뭐 여론조사 보면은 뭐 뚜렷합니다. 부정평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도 49.7%, 뉴스토마토에서 조사한 것도 부정 50% 넘어가고요. 그럼 이재명은 지금 왜 몰락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죠, 그죠?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참정권이 부정이 되었고 부정선거가 말 그대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재명은 도망만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나올수록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실한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라고 6월 23일 그러는데 끊임없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장도연 대표가 잘 몰아치고 있어요. 어제도 선관위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85%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당분간 지배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의 책임에 대한 여부도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도망갈 수 없고 딜레마죠. 부정선거다. 그래 인정할게. 특검이다. 그러면 이재명도 이제 죽는 거고 인정 안 해도 죽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아젠다와 시대 정신이 이제 다 증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밖으로 싸움에 들어간 것이고 그만큼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로 다뤄야 되는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는 거죠.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대립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을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을 좀 만났고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이제 더러워서 갖기 싫지만 정청래한테 뺏기 전에 또 짜증나. 그래서 이제 7월 2일에 만난다고 합니다. 정당성 싸움을 하는 거죠, 그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정청래가 내가 선점을 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김민석이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나도 할 수 있다라면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민주당이냐, 누가 더 DJ 어게인이냐, 누가 더 노 어게인이냐, 누가 더 문 어게인이냐 그런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그 싸움 구도 안에서 환율을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담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선관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관세를 어떻게 돌파하겠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담론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몰락은 이미 저는 시작됐다 보고 이걸 어떻게 빨리 청산하고 어떤 세력과 어떤 세대가 이 빈구멍을 메울 수 있을 거냐 그런 어떤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6.3 부정선거가 그런 풍토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정청래가 문재인을 찾은 이유도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거죠. 행정 권력을 이재명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전당대회에서 유리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이를 떨어뜨려 놔야 이재명이가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재인이가 정청래 만나서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아마 여러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정 대표 필요하면 우리 국이라든지 행배라든가 하면 이렇게 봐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저 만만한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이거 드럼통 조심하고 이재명과 한판 붙었던 애들이나 좀 대권 경쟁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다행히도 유시민이가 이제 지원 사격을 하죠, 그죠? 이게 상징적인 게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 문재인이가 청래를 만나고 유시민을 만나고 토크 콘서트 하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친문계랑 이재명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민정의 최근 얘기를 보세요. 9,000피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재명이가 스스로 최고의 자기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코스피를 건드렸고 대표적인 친문계인 윤건영도 정청래와 문재인의 만남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실드를 쳐줍니다.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부를 수사를 했었던 한창 시기를 민정수석 임명했을 때도 윤건영은 이제 돌려서 이재명을 비판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워딩들 서로 주고받는 걸 보면은 이미 이제 친문계는 마음이 떠났고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의 마음을 봐야 돼요. 문재인이가 국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잖아요. 선거 기간 내에 조국의 게시글 30개 라이크 누른 게 문재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라이크 안 눌러.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한 게 뭐냐면은 김경수, 김부겸, 조국이가 문재인 라인이거든요. 김경수 날라갔어. 김부겸 날라갔어. 남은 게 조국인데 조국이가 평택을 해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 어게인의 부활을 위해서는 조국 하나 정도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조국을 그만큼 많이 띄우고 싶었던 거죠. 그럼 문재인 입장에서 당연하죠. 조국을 누가 날렸는가? 이재명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김용남을 자꾸 이제 고집을 부렸으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한테 굉장히 서운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만나주긴 하지만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만났을 때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앙금이 남는 거라. 문재인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너 그 다이 목숨 냈지 그 우리 꼬기 하나만큼은 그냥 안 해주나?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청래가 전당대회에서 이기게 되면은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보궐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국은 미련을 절대 버리지 않고 보궐 자리 나오면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고 2028 총선도 노리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도 마지막 남은 희망이 이제 조국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관계는 왜 이렇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가? 과거 사건 알아야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이 해경궁 김씨죠, 그죠? 해경궁이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김혜경이야. 근데 해경궁이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문준용에 대한 어떤 비리를 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경궁이 이제 김혜경이다라고 막 특정이 되고 이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글을 쓴 게 내 아내라는 보장이 있냐. 해경궁이 김혜경이라는 걸 특정 짓기 전에 먼저 문준용의 비리부터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문재인 그 진영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러면 해경궁은 어떤 글을 썼는가. 제가 왜 이게 99.99%라냐면은 이게 보세요. 아이디가 KHK63땡땡00인데 트위터 계정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이게 김혜경 이메일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의 전화번호가 땡땡44로 끝나는데 김혜경의 전화번호가 땡땡44로 끝나요. 경찰에서 당시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의 집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해경궁이 뭐라고 글을 썼는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소원이냐? 미친 달래반들아. 이게 이제 해경궁이 쓴 거거든.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싸움이 나온 거지. 2017년 대선 기간에.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 있었던 홍영표 이런 사람도 이건 한 5년 동안 새누리당이 우려먹은 소재인데 이 시점에서 왜 그걸 꺼내냐? 의도를 모르겠다. 이재명의. 친문 대 비문 프레임을 이재명이 만들고 있다. 위험한 선택이다. 자진 탈당해라. 이 당시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문재인 쪽이랑 이재명이가. 정청래 도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그냥 싫어요. 이재명 지사 얘기하면 항상 당분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 관계 이런 거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들이 선골이다. 옛날에 죽창 들었고 막 파이어벳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던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끝장낸 게 우리고 이재명 그때 뭐 했냐. 이재명 너 팔 아프다면서 진짜냐. 그런 뭐 멘탈리티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족보가 없는 인간이 통진당이랑 연합해가지고 성남시장 먹고 이렇게 들어온 건데 왜 새치기 하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많은 거라. 경찰 보세요. 해경군 김씨는 김혜경이라고. 근데 검찰에서 2022년에 무혐의로 종결을 냈는데 그것도 김혜경의 시다바리 노릇을 하던 배소연의 증언을 듣고 일방적으로 검찰이 불기소했단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과 김정숙이 왜 아직도 상처를 갖고 있냐면은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은 야 이거 밑에 표현적인 표현.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게 학소고대 할게.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이 사람 일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나발이고 이재명한테 까불지 말라고. 너네 뭔데? 뭐 이런 멘탈리티인 거야 얘네들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보자고. 야 이게 표면화하는 거를 터부시하고 있어요. 민주당 진영은. 꺼내는 순간 얘네들 쪼개지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깊은 마음속 안에는 김혜경이 이 짓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내전이 일어난 게 뭐냐면 2024년 총선 기간이죠. 이때 이재명이가 이제 다 공천 학살했잖아요. 그죠? 명분은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에 친문계가 전부 다 찬성했다라는 게 이재명의 논리였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징계하자라고 했을 때 이때 윤리심판원장이 위천안입니다. 김성관위원. 미쳤죠. 그죠? 이 정도로 완전히 이제 대개명입니다. 위천안이가. 민주당의 2024년 공천 결과 2020년 민주당 당선인 기준 45% 교체되었다. 친문계가 다 학살된 거예요. 임종석이한테도 공천 안 줬는데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문재인 쪽에 이때 대량 학살이 되면서 아마 이제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제는 평택에서 조국 하나도 그렇게 안 해주냐. 열받는 거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청래한테 힘을 실어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이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문제는 정청래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가 왜 폭주하고 있냐면 다급해. 자기가 문재인을 만나서 이재명 사이를 갈라치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라인이라는 걸 홍보하고 싶었을 건데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가 그렇게 할 순 없다 이러면서 7월 1일에 지도 만나겠다 하니까 정청래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제 내가 먼저 시작한 거다 이러면서 김민석이를 막 저격합니다. 김민석이가 보안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으로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3시간 뒤에 정부 안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거다. 국회로 떠넘겼으니 빨리 하자. 왜 빨리 안 하냐. 계속 글 올리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건 아닌지 참 그렇다.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 시간 끌기 온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 뭐냐면 정청래가 이재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요. 구도와 이슈입니다. 구도가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두 번째가 뭐 이슈예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때까지 정청래가 이제 할 말이 많은 게 이재명이랑 김민석이가 시간을 끌어서 1년간 안 됐잖아. 그래서 정청래가 1년 동안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이제서야 김민석이가 말을 바꿔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겠다. 환영할 만하나 너네 이때까지 뭐 했는데 정청래 아주 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때리는 거라고. 이거는 이재명도 이때까지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한다며. 공소 취소 거래했잖아 검찰이랑. 이런 어떤 의미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너 타협했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검찰청 완전 폐지 앞장서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마치 검찰을 완전히 폐지할 것처럼
연기를 하냐. 원래 그건 내 이슈인데 정청래가 이재명을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8월 17일 전당대회는 어떤 정도로 피튀길 거냐. 이낙연과 이재명이 2021년에 붙었었던 것처럼 굉장히 세게 붙을 겁니다. 2021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 붙기 위해서 민주당 안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때의 이낙연 입에서 나온 게 대장동, 대북송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놓고 피튀기게 싸웠는데 8월 17일이 다가올수록 아마 미친 듯하게 싸울 것이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구도와 임무를 뺏기게 되는 순간 이제 남은 거는 네거티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청래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직격을 때리다 보면은 본인도 출혈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머리를 굉장히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래가 좀 똑똑하다면은 본인 입으로 하진 않고 슬쩍 소스를 흘려서 김현재에 대한 보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슬쩍 정청래계 의원들을 시켜서 부정선거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